네, 안녕하세요. 백일선입니다. 어, 네, 오늘은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순서는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추가 수입이 왜 필요한지 회사의 소개를 드리고 제품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 구조를 설명드릴 건데요. 40분 시간 관계상 비중은 이런 식으로 둘 겁니다. 저는 아메이를 부모님한테 알게 된 경우고요. 친구랑 자영업 같이 하면서 아메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안 좋진 않아요. 스타벅스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재작년까지 매출이 계속 늘기만 했어요. 이것저것 떼고 영업이익을 볼게요. 2020년 코로나 때 조금 떨어졌고 2022년 서머 캐리백 사태 때 또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년에 벌어들인 돈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우리 개개인이 1년에 매년 1억 원씩 쓰더라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죽는 돈을 이 회사는 1년에 벌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우리는 무슨 뜻으로 할까요? 보통 수입이 늘지 않는데 지출은 물가는 그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힘들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물가가 안 올랐으면 하지만 물가는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어, 설명을 했는데 한 2분 30초. 네, 이 이자라는 개념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살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보통 주변 사람들보다 좀 더 벌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좀 젊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연령대별 소득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 있는 파란 색깔은 평균 소득을 나타내고요. 아랫줄에 있는 주황 색깔은 중위소득을 나타내는데 중위소득은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값을 중위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시면 파란 색깔이 훨씬 높죠.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대기업 종사자들의 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주황 색깔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에서 44세 정도면 보통 사람들은 수입의 피크를 찍고요. 대기업의 경우는 부장이나 임원들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50에서 54세까지도 정점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젊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잘 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수입이 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태까지 삼겹살만으로 만족하던 사람은 괜찮아요. 이제 소고기를 맛본 사람은 삼겹살을 먹었을 때 조금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나는 삼겹살만 먹어야 되는 형편에 처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불만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득이 떨어지기 전에 더 많은 소득 혹은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아메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우리가 회사를 취업하려고 할 때 보통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가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는 월급을 많이 주고요. 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고용을 좀 더 오래 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가려고들 하죠. 음.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인데요. 포브스에서 매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주지만 2024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목록에 아메이가 올라갔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를 먼저 볼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더욱이 비상장 기업이라서 모르는 기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중에 4위의 마스를 보시면 마스 초콜릿, 그리고 스니커즈, 스키틀즈를 보유한 회사고요. 6위의 레이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맥도날드, 코카콜라, 스프라이트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60위에 스페이스 X가 있고요. 76위에 아메이가 있습니다. 76이면 많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른쪽에 7.7이라고 쓰여 있죠. 이게 매출액 77억 달러, 하나로는 1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98위에 뉴발란스,
185위에 X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장점은요, 주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기가 쉽고, 그리고 아메이의 경우는 다른 보통 회사들하고 다르게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요, 현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후불이 아닌 선불로 지급합니다. 그만큼 회사의 재무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튼튼한 대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제품 카탈로그인 초이스에 두 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는 뉴트리라이트라는 건강보조식품 브랜드를 농사하는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8번을 볼 거예요. 보면 토양을 쉬게 해서 비옥하게 유지한다. 원료 식물을 3, 4년간 재배한 밭은 1년간의 휴경 기간을 두어 토양을 쉬게 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뭐 이해하시기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행하기에는 어려운 말이에요. 농사를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내가 만약에 농사를 한다고 치면 내 땅을 3, 4년마다 1년씩 쉬게 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1년에 두 번, 세 번 농사를 할 생각을 할까요? 그것들이 다 돈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쉬게 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비료를 뿌려서라도. 그런데 아메이는 물론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창출이 제1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아메이는 그것이 제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료를 재배하는 농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을 믿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를 볼게요. 249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요. 뒷부분에 있습니다.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를 볼 겁니다. 한국 아메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ABO는 제품 구입일로부터 3개월, 그리고 소비자는 제품 인도일로부터 20일 내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죠. 음, 어디나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꿔주는 경우는 어디나 다 해줘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메이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생긴 걸 떠나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아메이에서 구매한 치약을 잘 썼다가 오늘 아침에 치약의 향이나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소비자의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메이에서는 반품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단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음, 한 개의 품목을 한 개 이상 구매한 경우 미사용 제품은 재고 반품 규정에 따라 반품이 가능하며 사용하신 제품의 경우 한 개에 한하여 내용물이 50%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 개를 샀는데 하나만 뜯었어요. 뜯은 거는 3개월 이내에 절반 이상 남아있으면 반품을 해주고요. 나머지 안 뜯은 것들은 마찬가지로 재고 반품 규정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반품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3개월이면 충분히 이 제품이 내가 만족을 하는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긴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규정, 50% 규정이 예전에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생긴 경우는 많은 예시들이 있었겠죠. 그 일화 중에 하나는 할머니 분께서 매장에서 영양제를 하나 구매를 하시고 한쪽 구석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개봉을 하고 주머니에다가 탈탈탈 털어요. 양심상 그래도 한 개는 다시 도로 꺼내서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가지고 바꿔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 50%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반품을 해줬어요. 그분은 공짜로 하나를 뺀 나머지를 드신 거죠. 그런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생긴 거고요. 요거는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나라의 인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메이는 미국 회사인데 본사인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3개월에 두 배인 6개월 180일 동안 해주고요. 옆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3개월에 3분의 1인 한 달 30일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절반 이상 있으면 샀을 때 가격을 그대로 주는데 중국은 남아있는 금액만큼만 환불을 해줘요. 예를 들어 절반을 썼으면 만 원짜리 샀다. 절반을 썼으면 5천 원만 돌려주고요.
뭐 30% 썼다 그러면 7,000원을 돌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그리고 간혹 옛날에 아메이를 하시던 분, 해보셨던 분 같은 경우는 아메이 하다가 망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여기 이 재고 반품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특정 시즌에 따라서 잘 팔릴 것 같은 제품을 미리 재고로 사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이 지났는데 예상과 다르게 안 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가 도로 가져가 주나요? 아니요.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메이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재고 반품 규정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다 반품을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망할 일이 없는 일인데 아메이를 하다가 망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업적으로 진행을 해보셨나 하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이제 제품 소개가 끝났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 돈은 평생 누구의 주머니로 가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할 겁니다. 어, 우리는 사치를 하지 않더라도요, 정말 검소하게 삶을 살더라도요, 평생 돈을 쓰면서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도 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입었던 옷 세탁도 해야 되고요, 집에 청소도 해야 되죠. 그렇게 쓰는 제품들, 비누, 치약, 샴푸, 화장품, 영양제 같은 제품들을 우리는 생활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이 생활 필수품을 20년 전쯤에는 동네 슈퍼가 있어서 그 슈퍼에서 샀었죠. 그러다가 마트가 생기면서 이 마트로 옮겨서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싸니까, 저렴하니까 이틀을 기다려서라도 구매하기도 했고요. 요새는 더 빨리 가져다 주니까 이런 데서도 구매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품의 품질이 더 좋거나 혜택이 있거나 불만 처리를 잘해주는 등의 차이점이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옮길 거예요. 우리가 왼쪽에서 생활 필수품을 소비한 것은 지출로 끝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유통 채널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지급해 주죠. 단, 개인 구매한 것만 인정해 주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의 아메이는 왼쪽의 유통회사들과 다르게 제조회사예요. 그러면 유통을 누가 하느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저나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유통을 할 수 있게 회사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필수품을 소비한 것은 지출로 끝나지 않고요. 왼쪽의 유통회사들처럼 우리의 매출이 되어서 유통 마진으로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많게는 35%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공동구매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는 건데요. 이 35%를 어떤 방식으로 나눠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한 가구가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생활필수품을 구매한다고 볼게요. 기존의 마트에서 현금으로 구매했을 때 약 2,000포인트를 지급해 주고요. 오른쪽의 아메이의 경우는 20만 이상에 해당해서 3%, 그래서 12,000원이 나오는데, 저 PV 같은 경우는 지금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1PV를 1원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따가 PV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한 달간 생활필수품을 아메이 걸로 바꿔서 써봤는데 품질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쓰셨을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중간에라도 반품을 하셨겠죠. 두 번째로는 어, 왼쪽에 마트에서 썼을 때보다 오른쪽에 아메이에서 썼을 때 캐시백이 6배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품질과 캐시백 두 가지가 다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마트를 바꿨었다고 볼게요. 그렇더라도 기존의 마트는 개인 구매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각각 2,000포인트를 받습니다. 아메이는 공동 구매를 인정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없었으면 A랑 B가 아메이에서 생활 필수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 구매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3명이 공동 구매한 게 120만 이상이라 9%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0만 8천 원의 유통 마진이 3명이 가져갈 몫의 합이에요. 이거를 3등분하면 안 되고요. 차등 지급할 건데 A랑 B는 아까 내가 혼자 썼을 때처럼 12,000원을 받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인 84,000원이 제 몫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저는 왼쪽의 마트에서보다 약 42배가 더 많은 캐시백을 받는 거죠. 이 이후에는 기존의 마트랑 비교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이렇게 1년간 마트를 바꿔 썼다고 보면 저는 약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꼴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제주도 여행 갈 수 있을 만큼 수입이 생기겠죠. 그런데 아메이 하면 다단계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보통 A나 B처럼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요. 그 피해를 통해서 저나 S처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먼저 들어온 S가 있지만 아까 앞장님과 다른 점은 S 하나죠. 있지만 A랑 B는 12,000원으로 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84,000원으로 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는 가장 먼저 들어온 S가 나중에 들어온 저보다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메이에서는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수입을 분배하는 순서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선착순이 아니고요. 아메이는 노력순, 후자순으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수입이 분배될 수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오해도 풀렸겠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하고 마트를 바꿔 썼다고 볼게요. 아까는 2명하고 해서 나까지 3명이었는데 3명을 더해서 총 240만의 공동구매를 일으켰다고 볼게요. 그러면 12%인 28만 8천 원의 유통 마진이 생길 거고요. A, B, C, D, E는 각각이 위에 있는 내가 혼자 썼을 때처럼 12,000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인 22만 8천 원이 제 몫입니다. 이렇게 1년이면 저는 약 27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부부가 제주도 말고 동남아로 여행 갈 수 있을 만큼 금액이 되겠죠. 자, 아메이를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브론즈라는 제도를 회사에서 만들어 놨는데요.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보겠습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각각이 3% 이상인 그룹이 3개 이상, 그리고 여기서 녹색 동그라미가 3개라서 3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그룹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혼자 구매한 게 아니고 여럿이 구매한 게 합해서 20만 이상이어도 되고요. 그렇게 나는 이 모두를 포함한 총 9%인 120만 이상의 구매가 일어났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캐시백은 앞에서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해서 약 월 15에서 20만 원 정도 받을 거고요. 브론즈 키트라는 이 상자에 5만 원 상당의 인기 제품 미니를 넣어서 줍니다. 이 제품들을 왜 넣어서 주냐면 기존에 써왔던 다른 회사의 제품들하고 비교해 보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거고요. 이미 써본 적이 있다면 안 써본 소비자들한테 그 기회를 드릴 수 있겠죠. 브론즈 빌더는 위에 파운데이션에서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6% 이상인 그룹이 3개 이상이고 나는 이 모두를 포함해서 15%인 400만 이상의 공동구매를 달성하면 브론즈 빌더가 되고 브론즈 핀과 함께 30%의 추가 보너스를 더해서 약 월 7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필수품을 바꿔서 써보고 자랑하고 소개하는 과정을 반복한 공동구매를 1000만까지 늘려볼 거예요. 왜 1000만이냐면 1차 보너스의 최대치가 1000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달에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다는 예시도 넣어봤어요. 다른 회사들하고 다르게 아메이는 강제 구매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령 이번 달에 구매한 게 없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을 온전히 다 받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예시를 만들어 봤고요. 이 1000만이면 21%니까 210만 원의 유통 마진이 생기죠. 이거는 모두가 가져갈 몫의 합입니다. A그룹은
400만의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15%라서 60만 원을 가져갈 거예요. B그룹은 300만, 240만 이상이라 12%에 해당해서 36만 원을 가져갈 거고요. C그룹은 200만, 120만 이상이라 9%에 해당해서 18만 원을 가져갈 거고요. D그룹은 100만, 60만 이상이라 6%에 해당해서 6만 원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A, B, C, D 그룹이 모두 120만 원을 가져간 나머지 90만 원이 저의 수입입니다. 에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매달 나오고 증가해서 나오고 평생 나오고 상속까지 된다면 이런 돈은 보통 우리가 책이나 노래를 써서 인세를 받거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아니면 건물주가 돼서 임대료를 받을 때나 이런 성격의 돈을 띠지 어떻게 아메이에서 이런 돈이 나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 설명을 들었던 게 열심히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고 마트를 바꿔 쓰는 공동구매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활 필수품을 바꿔서 써본 경험이 마음에 들면 재구매를 할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을 하셔도 되지만 버리기도 할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중에 몇은 회원수가 늘어나기도 할 거고요. 아메이는 신제품을 열심히 개발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메이 수입이 연금 같은 수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지금 2025년 지금 같은 경우는 이 1000만의 공동구매를 했을 때 90만 원이 아니고 약 78%를 더한 16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차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미뤄뒀던 PV에 대한 설명을 드디어 드릴 겁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품 카탈로그인 초이스의 7페이지 제품 정보 읽는 방법을 가져가 왔습니다. L400이라는 제품인데요. 맨 위에가 모델명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페이는 지금 설명드릴 게 아니니까 빼고요. VPS나 SKU는 제품 번호인데 이것도 역시 빼고요. 152만 8천 원 ABO 가격, 회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V, 판매 점수치, 네, 영어로는 포인트 밸류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점수, 밸류는 가치. 그래서 점수치라고 하지만 그냥 점수로 보셔도 됩니다. 각 제품에 부여된 고유 점수치로 고유하다니까 안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격 및 후원 수당의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 점수. 자격은 아까 브론즈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 나올 다이아몬드 같은 핀을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원 수당은 이 1차 보너스의 다른 이름이 후원 수당입니다. 여기에 3에서 21%까지의 비율을 정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월간 합산된 PV에 의해 보너스 및 후원 수당의 비율 3에서 21%를 결정합니다. BV 125만, 판매 가격치. 영어를 볼게요. 비즈니스 볼륨인데 비즈니스는 사업이고요. 볼륨은 크기, 부피를 뜻합니다. 사업에서의 크기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각 제품에 부여된 가격 지수. 가격의 등락에 따라 조정된다. 물가가 오르면 이 BV도 올라간다는 뜻으로 보겠죠. 후원 수당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점수인데요. 아까 PV로 정한 퍼센티지 있죠? 그 비율을 월간 합산된 BV에 곱해서 보너스 또는 후원 수당을 결정합니다. 자, PV랑 BV가 뭔지 대충은 알겠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BV랑 가격을 볼 건데요. 지금 이 L400 같은 경우는 적절한 예시가 아니라서 33페이지에 있는 더블X 리필을 가지고 왔습니다. 88,000원이 가격이고 BV는 8만이죠. 우리나라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제외한 게 BV, 더한 게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아메가 직접 생산하는 코어 제품의 경우에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직접 생산하지 않는 아까 L400의 경우 그리고 대표적으로 원포원 제품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원포원 235페이지에 있는 라임트리 매실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은 6,200원인데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더라도 훨씬 적은 1,100의 BV를 가지고 있죠. 이는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하는 회사들과
이익을 아무래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고요. PV랑 BV는 2025년 3월 현재 PV당 BV가 1.78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8%를 더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160만 원을 연금 같은 성격의 수입으로 번다니까 A가 야, 나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A도 160만 원의 연금 같은 소득을 벌 수 있게 도와줬다고 볼게요. 그 와중에 저는 A만 도와준 게 아니고 B, C, D 그리고 새로운 E한테까지도 공동구매를 계속 안내했던 거예요. 그래서 A를 빼고도 1000만, A를 포함해서 2000만의 공동구매를 했다고 볼게요. 음. 그렇더라도 1차 보너스의 최대치는 21%이기 때문에 420만 원의 유통 마진이 생기죠. 그 중에 A그룹은 아까 앞장에서 내가 전체가 가져갈 수 있었던 210만 원을 가져갈 거고요. B, C, D 이 그룹은 앞장에서 A, B, C, D그룹이 가져갔었던 돈만큼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330만 원을 빼면 90만 원. 어? 앞장이랑 똑같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메이는 2차 보너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아메이를 알려준 사람이 1차 보너스의 최대치인 21%를 달성하면 그 전체 매출의 6%를 따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예시는 1000만이기 때문에 60만 원을 받겠지만 만약 1500만을 했다면 90만 원, 2000만을 했다면 120만 원을 받겠죠. 그렇게 90만 원 더하기 60만 원인 150만 원에 78%를 더한 약 260만 원 정도가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메이에서 수입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나 성공하는 구조는 다른 사람이 연금 같은 추가 수입을 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사원, 대리, 과장 이런 직위, 직급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메이에서는 이 명칭을 핀이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핀들을 명명했을 때 당시의 귀금속의 가격순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버 프로듀서, 줄여서 SP라고 하고요. 아까 1000만의 공동구매를 한 번 했을 때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데 이거는 매출의 규모 혹은 그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3번 하게 되면 골드 프로듀서, GP라고 하고요. 6번 하게 되면 플래티늄, PT라고 합니다. 12번 하게 되면 앞에 파운더스라는 접두사를 붙여주는데 지금의 경우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 보너스까지 더해서 약 5,5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이 5,500만 원의 연금 같은 성격의 수입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이따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 되면 회사는 우리를 정식 사업가로 인정해 줍니다. 그 전까지는 소비자로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박 2일간 호텔에서 세미나를 해주고요. 4박 5일간 해외여행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태까지 배우자가 반대를 했더라도 배우자도 같이 초청을 해줍니다. 어, 이 루비라는 핀은 2천만의 공동구매를 했을 때 발생하는데요. 근데 이 루비라는 핀을 달성하지 않고 이후에 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장에서 아메이는 다른 사람이 연금 같은 추가 수입을 벌 수 있게 도와주어야 내가 성공하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 1년에 6개월 이상 1000만의 공동구매를 하는 플래티늄이 되게 도와주면 나는 사파이어가 돼서 연평균 6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고요. 이들이 1년 내내 1000만의 공동구매를 하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게 도와주면 나는 파운더스 사파이어가 돼서 연평균 7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남습니다. 이 두 명에서 한 명을 더 도와서 세 명을 도와주면 에메랄드라고 하고요. 연평균 8천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나옵니다. 이 정도 돈이 연금 같은 성격으로 들어온다면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들이 1년 내내 1000만의 공동구매를 하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게 도와주면 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서 연평균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옵니다. 에메랄드의 3명에서 3명을 더 도와주면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연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나오고요. 해외여행을 1년에 2번 보내줍니다.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구조가 다른 일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윈윈의 구조인데요.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자 할 때, 똑같이 승진을 하고자 하는 경쟁자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돼요. 경쟁자가 떨어져야 내가 승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내가 만약에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그런데 주변에 카페가 생기면 매출이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아메이는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윈윈 하는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자유로운 삶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럴 수 있는 데는 이 세 가지 배경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1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었다면 수입이 늘어날수록 내 시간도 줄어들 거예요. 소비자나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메이는 공동구매를 안내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수입이 연금 같은 성격으로 들어오면 돈도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6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연금 같은 추가 수입을 벌 수 있게 도와줬는데 나랑 사이가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친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많아져서 자유로운 삶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이후에도 다양한 핀들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설명이 일단락이 됐는데 저는 이 설명을 듣고 단순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1번을 골랐어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생활 필수품을 바꿔 쓰고요. 2번 자랑하고요. 3번 열심히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된대요. 어, 회사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제품은 기존의 다른 회사의 제품들과 어떻게 다른지,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건데 공부할 게 많든 적든 나는 진절머리가 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용돈 정도의 수입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냥 나 혼자 쓸래 하시는 분들은 2, 3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호로 갖다 줘 하시는 분들은 어, 일반 소비자가 되겠죠. 저는요, 놀고 먹는 건물주 같은 수입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을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입의 현금 흐름 4분면이라고 하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온 개념입니다. 여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는 제가 일을 해야만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돈을 물로 비유를 했는데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출근을 해야 되고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가게 문을 열어야 되겠죠. 수입이 충분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일을 하기 싫은 상황, 미래를 대비해서 수입의 일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이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걱정하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본인이 일을 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즉, 사업체를 만들어 놔서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돈이 정말 많아서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인데요. 여기에 아래의 사진은 파이프라인입니다. 왼쪽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펌프질을 하는 것과 다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물을 가져다 준다는 뜻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사업가나 자영업자를 이제 둘을 구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장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도 표시가 금세 잘 안 나는 곳은 사업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리를 비웠을 때 금세 표시가 난다 그러면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른쪽에 있기 싫어서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그 길은 굉장히 어렵고 희박하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아메이를 통해서 오른쪽에 사업가적인 수입을 벌 수 있다니까 아메이를 저는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5,500만 원 정도의 연금 같은 수입을 벌 수 있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었죠. 2012년 기사인데요. 부동산 임대료 그리고 연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12년도에 20억짜리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로 35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연금으로는 대학교에서 33년을 교수로 일하면 3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연금 자료는 제가 최신화된 걸 구하지 못했지만 이 기사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인데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음. 저는 이만한 돈도 건물도 없고요. 논문을 잘 썼거나 아니면 교수 줄을 잘 서지 못했기 때문에 교수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트를 바꿔 쓰고 마트를 바꿔 쓰는 일을 안내하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이런 크기의 이런 성격의 수입을 벌 수 있으니까 아메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 아메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